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과제를 내드렸어요. 계산기를 다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요. 계산기 좀 들어봐 주세요. 확인하고요. 예. 준비해 왔습니까? 100%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걸로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휴자시면서 숫자만 나오면요, 늘 연습하세요. 계산기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숙달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교재 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부동산 개념을 봤습니다. 짧게 확인할게요. 부동산 개념은 크게 두 가지죠. 민법 그리고 부동산 학입니다. 개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먼저 민법은 가장 협의로 좁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99조 제1항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학에서는요 가장 넓게 보고 있어요. 자, 법경기 기억나시죠? 법경기.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가장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과 학교로는요 개념이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19페이지부터 봅니다. 부동산 분류는요 한 문제가 매년마다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괄호 1번부터 볼게요. 국토계획법상의 분류가 나와요. 자, 1번은요 2차 과목이죠.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공법에서 모두가 해결이 될 거예요. 다음에 괄호 2번입니다. 공간정보법상 분류죠. 28개 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2차 과목이죠. 1번과 2번은요 2차 과목에서 해결할 내용이니까 일단 학교로 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3번이 있죠. 활동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이 바로 학교론적인 내용입니다.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먼저 1번요. 대지와 택지와 부지가 나오고요. 2번 후보지와 이행지. 다음 페이지 3번 맹지와 자료용 토지가 나오고요. 4번 필지, 획지. 5번 나지. 6번 건부지. 7번 소지. 8번 선화지. 9번 포락지. 10번 법지, 빈지. 11번 공지. 12번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마지막으로 13번 한계지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와요. 대표 예제. 자,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 틀만 보세요.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죠. 그러면서 자, 1번 부지, 2번 선화지, 3번 맹지, 4번 후보지, 5번 빈지. 자, 앞에서 종류가 많잖아요.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이렇게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20페이지입니다.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보겠는데요. 자, 이것은요 용어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가 있고요. 다음에 택지, 부지예요. 대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법이 2개 나와요. 첫 번째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줄여서 공간법상 대지가 나옵니다. 이 2개 법은요 서로 의미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공부하는 대지는요 공간법상 28개 지목을 공부하죠. 그래서 28개 지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목이 대가 나와요. 지목이 대인 대지만 공부합니다. 지목이 대가 되면요 이것은 용도를 따지거든요. 용도. 주거용과 상업용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가 주상 두 가지는 무조건 대지가 돼요. 주택 상가와 관계된 토지가 모두가 대지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이 빠지잖아요. 자, 공장은요 별도로 28개 지목을 보게 되면 공장 용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공장은 대가 아니에요. 공장 용지는 별도로 자 지목을 한자로 줄이면 지목은 장이 되죠. 따라서 대지는 주상만 포함되기 때문에 공장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여기까지가 대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교재 볼까요? 자 기업은 대지 하니까 지목이 주상 두 가지구나.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공장 용지는 택지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대지는 주상 두 가지니까 대지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 보겠습니다. 택지. 자 택지는요 공간법상 지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그럼 택지나 부지는 둘 다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부동산 활동상 용어가 되고요. 그러면 먼저 택지. 택지하게 되면요. 이것도 용도를 따지는데요. 택지만 나타나면 용도가 세 개예요.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가 모두가 택지가 돼요. 다시 말하면요. 주택, 상가, 공장을 말해요. 주택, 상가, 공장과 관계되면 모두가 택지가 되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요. 한 단어로 건축 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건축하게 되면 주택 짓거나 상가 짓거나 공장과 관계되면 모두가 택지가 됩니다. 건축 용지가 돼요. 자, 두 개 비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대지가 넓어요, 택지가 넓어요. 당연히 택지가 더 넓죠. 공장까지 포함되니까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도가 주상이면 지목이 대가 되고요. 주상공이면 택지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심지면서 주택, 상가, 공장과 관계된 땅은 모두가 택지라고 부릅니다. 택지를 보았으니까 또 연습합니다. 그러면 응용합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세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많이 그려요. 먼저 왼쪽 그림은요. 토지비에 지상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맨땅. 자, 이런 맨땅을 뭐라고 부르죠? 나지. 자, 맨땅은 나지가 되고요. 오른쪽은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땅은요. 바로 건부지가 돼요. 이 그림은 많이 나옵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건물이 없는 맨땅은 나지가 돼요. 그럼 이제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응용합니다. 주상공 용도가 택지인데요. 그러면 이때 택지는 나지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건부지를 가리킬까요? 둘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정답은요. 둘 다 포함됩니다. 둘 다. 왜냐? 택지는 용도 중심이니까. 자, 용도가 주상공입니다. 맨 땅이라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가 주상공이면 나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용도가 주상공이면 역시 택지가 돼요. 자, 맨 땅인데요. 앞으로 1년 뒤에 주택 지을 거래요. 1년 뒤에 상가 지을 거래요. 공장 지을 거래요. 주상공이면 무조건 택지가 돼요.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주택을 지었어요. 상가를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어요. 이 땅도 주상공이니까 역시 택지가 된다. 결론입니다. 택지는 나지건 건부지건 가리지 않고 용도가 주상공이면 모두가 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택지는요. 교재 봅니다. 니은번. 택지는 첫 줄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줄여서 건축용지죠. 밑줄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밑줄. 그래서 용도가 주상공이면 무조건 택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부지로 넘어갑니다. 부지. 자, 부지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부지는 건축용지 외에도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등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밑줄입니다. 바닥토지 밑줄. 한마디로 바닥토지가 돼요. 바닥에 깔린 땅입니다. 자, 부지는 한마디로 바닥토지라고 불려요. 모든 바닥토지가 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지나갑니다.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 깔린 땅 바닥 토지니까 그대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도로 부지.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가 돼요. 쉬운 개념입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여기다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 밑에 깔린 땅이 있죠. 이것도 바닥 토지잖아요. 그들은 뭐 건물 부지. 줄이면 건부지 나왔죠. 그래서 건부지가 나왔습니다.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모든 바닥 토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건부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나 하천 이 위에는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요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쉽게 본다면 건축 용지도 있고 바닥 토지는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비건축 용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자 주택, 상가, 공장을 짓게 되면 예를 말이요 주택, 상가, 공장 그래서 건축 용지가 되고요.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이러한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건축 용지가 돼요. 자, 비건축 용지라고 불러요. 이것이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가장 넓다. 그래서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요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하자면 자 지목이 대인 대지는 오로지 용도가 두 가지다. 주상 두 가지. 다음에 주상공 포함되면 건축 용지가 되고 택지가 되고요.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요 더 이상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과정이지만은요 이 개념이 1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얘는요 매우 출제가 잘 되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한마디로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 또는 이행지인데요.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모 박스가 나와요. 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자, 토지의 용도에 대한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자, 네모 박스를 그대로 보시되 칠판에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종류를 볼까요? 자, 토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 택지지역입니다. 다음에 농지지역. 다음에 임지지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바로 대분류가 돼요. 대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택지는 공부했죠? 앞에서.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자, 다 쓰지 않을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상공 세 가지가 되고요. 다시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입니다. 전답과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번 되고요. 다음에 임지지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용제림지와 신탄림지입니다. 자, 용제림지와 신탄림지는 시험과는 전혀 무관하지만요. 참고로 개념을 비교하자면요. 용제림지 하게 되면 이것은요. 주로 임야인데 나무를 잘라서 주로 가구를 만들어요. 이렇게 쓰는 용도가 바로 용제림지가 되고요. 신탄림지는 이제 땔감 생각하시죠.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주로 쓰더라. 신탄림지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택지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임지지역은 용제림지와 신탄림지 세 번 되고 있죠. 얘가 바로 소분류가 돼요. 이렇게 용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보지와 이행지를 이해합니다. 자, 임지가 농지로 바뀌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대분류 상호간에 서로 용도가 바뀐다. 이것을 후보지라고 불러요.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에 서로 용도가 바뀐대요. 예컨대 현재 농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택지로 바뀐대요. 이렇게 바뀌는 땅이 바로 후보지입니다.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음에 이행지는요. 소분류 간에 서로 용도가 바뀐대요. 이것이 이행지입니다. 자, 소분류하게 되면요. 택지는 주상공 세 가지죠. 예를 들면 자, 지금 공장이 많은 공업지역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5년 지나니까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더라. 주상공끼리 서로 용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서로 용도가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불러요. 다시 농지지역은 전답과 세 가지죠. 그러면 이제 밭이 논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전답과끼리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가 됩니다. 또 용신끼리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소분류 상호간에 서로 용도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 예를 물어요.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면 뭐 후보지. 공업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면 뭐 이행지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임지가 택지로 바뀌거나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이것을 이행지라고 한다. 틀린 말입니다. 지문 어려운 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임지가 농지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이때는요. 바뀔 땅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후보지는 후보지인데 농지로 바뀌니까 농지 후보지 해주면 돼요. 다시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 후보지 맞잖아요. 무슨 후보지? 택지 후보지. 바뀔 땅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택지 후보지를 안 묻고 그대로 뭐 후보지만 묻거든요. 지문은 쉽게 나와요. 다시 자,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단지로 바뀐대요. 용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죠. 무슨 이행지? 주거 이행지. 다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무슨 이행지? 상업 이행지. 계속 반복합니다. 전지가 답지로 바뀐대요. 이행지죠. 무슨 이행지? 답지 이행지. 한 번 더요.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어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때문에 계속 반복했거든요. 전지 지역이 공업지로 바뀌면 얘는요. 절대 이행지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이행지는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주상공끼리 바뀌거나 전답과끼리 바뀌어야지 이행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 것은 담을 넘어갔잖아요. 이것은 결코 이행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는 어디 속하죠? 농지지역. 다음에 공업지역은 택지지역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 얘는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얘는 바로 후보지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를 완벽히 이해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입니다. 답이 나온다면요 바로 패스합니다. 용재림지가 과수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하면 끝난 겁니다. 따라서 대분류관 용도 변경 후보지, 다음에 소분류관 용도 변경 이행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보지, 이행지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목표가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부자가 되려고요. 큰 돈 벌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우리 시험도 중요하지만은요 앞으로 후보지와 이행지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무적 예를 들어 볼까요? 용도가 바뀐다면 돈 될 거잖아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큰 돈 되겠지.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는데요. 역시 땅값 크게 올라가잖아요. 결론적으로 후보지가 큰 돈 될까요? 이행지가 큰 돈 될까요? 어느 게 큰 돈 되겠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공장이 주거지로 바뀐다. 이게 좋은 겁니까? 얘가 훨씬 더 큰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합격하시면요 이 후보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후보지 전문가. 그래서 합격하시면요 중개 수수료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땅만 보인다면요 이런 땅에다가 투자하면요 완전 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수업을 할 적인데요. 강남 뉴욕제가 저기요. 뉴욕제가 거기서 이제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인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수업하는데 그중에 수강생 한 분이 저랑 동향 고향이 같더라고요. 제가 서울은 고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이분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호프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고향인데요. 하필이면 고등학교 직계 선배더라고요. 고등학교. 그것도 띠동갑입니다. 12년 하늘 같은 대선배더라고요. 12살 많더라고요. 이분은요. 지방에서 서울, 강남으로 올라와서 평생 직장을 근무했는데요. 그 직장이 뭔가 하면요. 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 예를 들면 뭐 새마을금고나 아마 뭐 축협이다, 뭐 이런 그 신협이다 있잖아요. 이런 제2금융권에 근무를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분이요. 언젠가면요. 70년대 중반입니다. 70년대 중반에 강남이 크게 개발되었잖아요. 그 당시 신협의 이금융권의 지점장이었어요. 그다지 제2금융권이면 굉장히 높은 지는 아니지만은요. 그럼 이제 제2금융권 근무하다 보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술 마실 때마다 강남이 크게 개발될 거다. 맨날 듣는 게 개발된대요. 하도 듣다 보니까 소문 듣고 정말 개발돼. 내친 김에 내가 지점장이니까 돈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이참에 땅이나 사보자. 그래서 못 모르고요. 특히 압구정에 있죠. 매립지잖아요. 압구정의 땅을 최대한 돈 꺼내가지고 왕창 사버렸어요. 그 당시 논밭이죠. 논밭입니다. 그런데 압구정 개발이면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수천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때 딱 한 번 산 땅이요. 지붕은요. 자, 200억이 넘어갑니다. 단 한 번, 땅 한 번 사가지고요. 인생 끝났습니다. 이분이 만약 이렇게 후보지를 사지가 않았다면, 압구정 땅을 사지가 않았다면 여전히 애들 대학교 등록금 대주고요.
또 결혼한다. 결혼 자금 전부 다 보태주면요. 지금은 노후가 아주 비참할 거예요. 돈 벌어놓은 거 없고. 땅 한 번 사는 바람에 인생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분 뵙지만은요. 압구정에 목 좋은데요. 5층 건물 지어 넣고요. 본인은 5층에 통째로 거주합니다. 거주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임대해주고 이런 건물이 2채, 3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 걱정 없잖아요. 딱 땅 한 번 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한 번 산 게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후보지 매력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0.4%, 5%, 0.9% 벌어보세요. 평생 얼마 벌지. 부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후보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올인하면요. 분명히 이런 경우를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은요. 압구정에서 크게 먹었거든요. 크게 먹었는데 땅이 재미가 있잖아요. 특히 뭐 후보지.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또 땅을 사요. 어딘가면요. 저기 평택. 지금 난리 났잖아요. 최고 뜨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15년 전입니다. 크게 먹었잖아요. 크게 먹었는데 평택에 임야를요. 임야를 또 수만 평 왕창 샀거든요. 이게 평택이 지금 개발되면서 말로 표현 못해요. 엄청납니다. 예. 완전 떼부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돈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딱 2번이야. 강남에서 평택에서 딱 2번 사가지고 지금은요. 500억가 훨씬 넘습니다. 예. 엄청나잖아요. 예. 이분은요. 아마 주역을 보게 되면 운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예.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땅을 사면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희 선배 얘기입니다. 강남 그리고 평택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요. 제2의 강남, 제2의 평택, 후보지죠. 이런 땅을 어떻게 땅을 찾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찾으면요. 딱 2번 사게 되면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감을 터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부터 후보지 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냥 지는 나갈까요? 이게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대박이 지름길이니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요. 2차 과목 있죠. 공법. 박종철 교수님이죠. 공법 열심히 들었어요. 공법을 잘해야 됩니다. 공법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요. 전부가 쓰여 있는 거고요.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공법.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2021년부터 2040년까지요. 또 20년 동안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나올 거예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20년간. 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 가시면요. 여기다 승부 거세요. 왜? 우리나라 전국에 20년 동안의 모든 개발 방향을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알 수가 있어요. 더하기 바로 지역마다 시군 구청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토계획 공부하시면 도시 기본계획이 있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 기본계획. 그럼 평택이면 평택, 세종이면 세종, 그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역시 20년 단위로 장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과 지역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 뭐가 뜨겠느냐? 이런 지역들이 하나씩 전부가 지금은요 논밭입니다. 논밭. 개발되면 이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요 정보가 오픈됐어요. 예. 이런 거 다 숨기지 않잖아요. 옛날이면 다 숨기고
특히 말하면요, 정보 빠른 사람이 크게 먹었는데요. 지금은요, 워낙 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이게 전부 다 오픈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한 개 더 추가하면요. 현 정부는요, 도로보다 철도망을 중시합니다. 전국 모두 KTX, SRT 2시간 역세권 만들고요. 그거 만들려고 지금 서울역뿐만 아니고 수서역도 SRT가 생겼잖아요. 인천에도 생겨요. 또 심지어 서울역에서 어디까지 강릉까지 전부 다 2시간권역이잖아요. 지금은요, 철도망이 중요합니다. 철도망이요. 특히 수도권에 서울로 출퇴근 30분 거리 GTX 있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철도망입니다. 요거는 3차에 3차. 자,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4차인데요.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은요 3차입니다. 예. 요거 전부 다 같이 계속 스터디하고요. 실무 공부하면서 연구하시면요. 요게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역마다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요걸 추려내면요. 겹치는 지역이 보이거든요. 그 지역 땅은요. 아직까지 논밭이다. 얼마에 산다? 5만 원, 10만 원입니다. 아니면 1, 20만 원입니다. 싸게 사거든요. 왜? 논밭이니까. 거기에 택지로 개발되면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넘어갑니다. 몇 배 올라가지? 30배, 50배 올라가거든요. 1,000만 원 투자하면요. 다시 5억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합격했다 공부를 그만두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수업 마치면요. 지금 역삼역 가거든요. 역삼역에. 제 친구가 감정평가사예요. 이 친구는 보상평가 전문으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데요. 이 친구 만나면요. 한 달에 보름마다 늘 2번씩은 만나요. 한 달에 2번씩. 만나면 서로 팀이 돼가지고 저하고 평가사 2명하고요. 합쳐가지고 앞으로 계속 최소한 보름 단위로 2번씩 만나거든요. 만나면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계속 분석하면서 서로 스터디 토론하면서요. 그래서 이걸 자꾸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계속 식사하고 술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엄청나게 돈이 된단 말입니다. 특히 올해는요. 토지는 아니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부가 완화해 주는 정부 국책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돈이 돼요. 돈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독 주택이 2개 있다.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이때는요. 빈집이거나 또는 20년 넘어야 돼요. 노후화 주택. 요 2개 필지를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해서 필로피 쌓아놓고 여기다가 원룸 짓는 겁니다. 원룸. 그러니까 요거 2 필지 오래된 거 매입해서 이렇게 짓게 되면요. 개발력이 있잖아요. 바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오늘은요. 계속 이것만 대화할 거예요. 이것만. 아는 것보다 실무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요. 중개 실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정책에다 돈이 든 사업이 있거든요. 돈이 사업요. 그걸 따라가야지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정책은요. 공개된 정보입니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을 계속 연구하시면요. 실제로 이런 땅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후보지 대박이 보여요. 그런 땅을 사게 되면요. 분명히 빠르면 3년, 5년 내에 땅값이 엄청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제는요.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합격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보다 이런 땅에다가 올인하세요. 한 번, 2번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평생 걱정이 없을 거예요. 후보지와 이행제를 보았습니다. 이어서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3번요. 맹지와 대지인데요. 괄호 자료형 토지라고 나옵니다. 맹지와 대지. 쉬운 내용이요. 맹지와 대지 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도로 같습니다.
A라는 땅이 있어요. 똑같은 면적인데요. B라는 땅이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인데요. C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 비교되죠. A, B, C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은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가장 좋은 땅 A 1등. 두 번째는요. C가 되고요. 가장 나쁜 땅은 꽉 막혔죠. B가 됩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가장 좋은 땅은 A인데요. 왜? 도로에 접해 있는 반듯한 토지잖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 이 가장 좋은 땅이다. 가장 좋은 땅이니까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요.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을 학교론에서는요. 이 효용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다. 똑같은 말로 유용성이 높은 땅이다. 자, 똑같은 말인데요. 앞으로 유용성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유용성이 가장 높은 땅이니까 가치가 가장 크겠네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다른 말로 최유효용이다라고 불러요. 최유효용 또는 최유사용입니다. 줄여서 최사가 돼요. 최사. 따라서 토지가 유용성이 가장 높은 이용 방법을 최유효 사용, 줄여서 최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적에 A라는 땅이 가장 최사 상태의 가장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B라는 땅은요. 사방팔방이 꽉 막혔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죠? 맹지가 돼요. 따라서 맹지가 됩니다. 자, 맹지 특징은 뭔가 하면요. 꽉 막혔으니까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건축 X가 돼요. 건축할 수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맹지는요. 한문을 잘 보시면 한문의 제목에서 이때 맹자가요. 맹인맹자를 말해요. 맹인맹자. 맹인은 앞을 못 보잖아요. 맹인맹자하게 되면요. 얘가 바로 눈목자. 눈이 망했다. 그래서 맹인맹자가 돼요. 한문이 제비가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로 꽉 막힌 땅, 이것을 바로 맹지라고 부른다. 맹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맹지를 활용하려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도로를 연결이 됩니다. 도로와 연결이 되면요. 여기서는 건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연결했더니 입구가 좁은 땅이 되죠. 얘가 바로 자료형 토지가 돼요. 그러면 자료형 토지는 우리 교재 보니까 한글로는 대지가 나왔죠. 대지. 그럼 여기서도 대지가 나왔지. 대지. 그런데 한문이 같아요? 달라요? 한문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요. 흑토자가 들어요. 흑토자가. 반면에 자료형 토지는요. 대는 대인데 흑토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죠? 어디자가 들어가요. 어디자가. 얘가 바로 자료형 토지가 돼요. 마치 이 토지 모양이 반팔 소매 같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자 어디자 해서 이때 어디자 들어가니까 마치 반팔 소매처럼 입구가 좁은 토지, 이 토지가 자료형 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상태를 100으로 볼게요. 100으로 본다면요. 얘는요. 얘보다 훨씬 땅이 못생겼잖아요. 가치가 증가됩니까? 가치가 감가됩니까? 감가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료형 대지 감가. 감가가 되는데 보통 이것 대비 한 80% 정도. 그러니까 20%가 기본 값이 떨어진다. 감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얘는요. 건물을 아예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대비 반값도 안 돼요. 50%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맹지 감가는 아주 크게 감가가 돼요. 따라서 맹지와 대지를 공부했고요. 양자의 큰 차이점은 이 도로가 있으니까 별도로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건물 절대 지을 수가 없다.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맹지 아시겠죠? 맹지. 자, 맹지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법원 갔더니 경매 물건 중에 맹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낙찰 받을래요? 낙찰 안 받을래요? 이 땅을 낙찰 받겠다, 낙찰 안 받겠다. 누구든지 맹지라면 모두가 기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실무는요, 남들이 싫어하는 걸 들어가면 좋아요. 요즘 봐요. 아파트가 있다. 경매 나왔습니다. 이러면요,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떼거지로. 예. 이러면요, 워낙 경력이 치열하면요, 먹거리가 없어요. 거의 아파트 나면요, 거의 뭐 95%, 100% 심지어 뭐 거의 제값 주고 사야 돼요. 경매를요.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쪽에 경매에 매달리지 말리 말입니다. 맹지는요, 누구나 기피합니다. 항상 맹지만 봤다면요, 요걸 생각하세요. 도로만 연결하면요, 웬만하면 가치가 따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연결하면요, 가치가 곱하기 2가 되는데, 따블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항상 요걸 생각해서요, 맹지를 확보해버리면, 도로만 내버리면요, 크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무는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요, 수익이 낮아요. 수익률이. 남들이 싫어하는 게 있죠. 이런 고수들은요, 오히려 이런 땅 좋아합니다. 왜? 도로만 내버리면요, 크게 먹으니까요. 자, 맹지 사례 같습니다. 맹지 사례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공부를 시작하셨죠? 예배 없이 내년 시험, 30회 시험은 1차, 2차 동차격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만약 지금 공부에서 만에 하나라도 시험이 안 되면요, 그것은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문제가 돼요. 방법이 영 잘못되면 시험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거의 합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한 번쯤 되새겨 보세요. 야,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했을까? 그게 뭡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개인마다 동기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아무런 동기가 없다. 남들이 하니까 하더라. 그건 말도 안 돼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있는 만큼요, 학교도 절실해지고요. 또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실무에서 돈을 잘 벌어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하니까요. 자, 맹지하고도 관계됩니다. 조금 오래되었어요. 제 기억으로 21회 때입니다. 이제 내년심이 30회라면 정확히 9년 전입니다. 9년 전. 21회 심인데요. 이때 제가 신도림역 바로 앞에 학원에 있었거든요. 신도림역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도림역입니다. 5월달입니다. 5월달. 중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 지금은 제가 금년을 했거든요. 이제 2년 넘었습니다. 금년요. 완전히 담배를 끊었어요. 이때만 해도 담배가 제가 하루에 한갑 태웠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쉬는 시간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마침 복도에 자, 별도로 어느 학생이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바카스 한 명 들고요. 그래서 시원한 바카스 울면서 선생님 수고 많다면서 바카스 한 명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때 나이가 29입니다. 29. 총각이더라고요. 바카스 마시면서 그냥 딸랑 먹을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 3분, 5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인데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요, 이 친구랑 밥도 자주 먹게 되고요, 가끔씩 술도 같이 먹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알고 보니까 전형적인 검수저, 누구나 부러워하는 검수저더라고요. 부모님 재력이 빵빵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외국입니다. 미국에 보스턴에 있죠. 보스턴시에서 호텔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규모라면요. 아주 재력이 막강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에서 호텔 사업 하시고요. 정작 본인은요. 서울에서, 거꾸로 서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특이해요. 이 좋은 집안에서 본인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10원도 받은 적이 없대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립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나면서요. 용돈 10원 받아쓴 적 없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알바를 했대요. 알바해서 용돈 쓰고 그것도 계속 모으고요.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서도 등록금도 4년 동안 자기가 벌어서 알바해서 전부 다 조절했대요.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군대마저도 현역 안 가고요. 봉급 센 데 있죠. 부사관 쪽입니다. 그쪽에 근무하면요.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그걸 계속 봉급을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자립심이 강한지 본인 용돈 한 번도 안 쓰고요. 오로지 계속 알바하고 돈 모으고 모아서 군대까지 갈수록 봉급 계속 모읍니다. 군대 제달 무렵에 모인 돈이 8천만 원입니다. 많이 모은 거예요. 많이 모은 거예요. 군대 거의 제대 무렵에 이 친구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마침 제대 무렵에 강원도 모 지역의 임야가 꽤 넓은 땅입니다. 만평이 훨씬 넓어요. 이 땅이 마침 8천만 원입니다. 경치도 괜찮고요. 땅이 워낙 큰 땅이니까 갑자기 필이 팍 왔나 봐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싼 맛에 질러버렸거든요. 땅을 사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임야를 사게 되면 대부분 다 맹지. 왜냐? 도로가 있잖아요. 이때 도로, 이 공법상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요. 도로가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맹지거든요. 저녁에 땅을 사고 보니까 싸니까 샀는데 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가 맹지다. 맹지. 이때부터 땅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고생했대요. 맹지니까.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요.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요즘 강원도가 많이 뜨고 있죠. 서울, 춘천 도로 다 연결되고요. 게다가 또 강원도 원조가 바로 기업도시지. 엄청 뜨고 있잖아요. 또 서울에서 또 평창입니까? 올림픽도 했지. 강남까지 KTX 다 연결되어 있지. 강원도가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부응해서 마침 가까운데 도로가 생겼나 봐요. 도로가 생기니까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맹지가 뻥 연결되어 버립니다. 맹지가 풀려버렸어요. 순식간에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계속 마음고생하면서 돈이 묶여버렸는데 운 좋게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러면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도 마음고생하니까 8천 주고 산 땅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다? 한 3년 지나가지고요 3억에 팔았대요. 3억이요. 계속 빠지면 더 컸을 건데 얼마 먹었습니까? 2억 2천요. 땅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이 시세 차익이 2억 원 벌더래 말입니다. 그때 크게 느낀 거예요. 야, 이 동기야. 땅은 사니까 맹지를 사도 돈이 이만큼 되구나. 운이 좋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2억을 더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 인생은 땅으로 승부 걸자. 이 시간 동기가 분명했거든요. 왜? 맹지를 사가지고 2억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신도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니까 오로지 땅만 중개하려고요. 그래서 그에 동착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네 이제 합격했으니까 중개실무를 서울 어느 지사 하려고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중개 안 하겠대요. 자기는 강원도 땅에서 크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중개는요 토지로만 승부를 걸겠대요. 아파트 중개 안 하겠대요. 땅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동남쪽입니다. 방향은요 동남쪽이다.
수원, 동탄, 평택, 천안, 아산 있잖아요. 전부 다 공업 벨트 라인입니다. 지금 엄청 뜨고 있잖아요. 이미 9년 전에 이 친구는 합격했으니까 여기다가 올인하겠대요. 공장 부지하고 토지만요. 그러면 9년 동안 이 친구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요. 아마 한 4년, 5년 전부터 폰을 바꾸니까 카톡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볼 수가 없지만은요. 그래서 결론. 자, 이 친구는요. 20대임에도 불구하면서 가장 가치 없는 맹지를 샀는데도 2억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런 동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요. 토지로 모두 승부를 걸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분명하면요. 공부가 빨라지고요. 합격이 빨라집니다. 실무도 빨라져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동기를 가지면요. 여러분 시험은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맹지라고 해도 뭐 땅이 돈이 된단 말입니다. 자, 맹지와 자료형 토지를 비교했고요. 이어서 4번입니다. 필지와 획지는 중요한데요.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